계약 심사. 단어부터 어렵다. 예산을 아끼는 거라는데 대체 뭘 어떻게 심사한다는 거지? 예정 가격은 또 뭐고? 학교와 교육기관의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지켜주는 첫 번째 관문, 바로 계약심사입니다. 계약심사란 계약의 기초가 되는 예정 가격을 결정하기 전 단계에서 그 가격이 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 미리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신입 주무관님, 계약 심사 때문에 고민이 많군요. 그런데 예정 가격에 앞서서 추정 가격과 추정 금액부터 정확히 알아야 해요. 추정 가격, 추정 금액?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른 건가요? 아주 중요하게 다른 개념이에요. 일단 간단히 말하면 추정 금액은 추정 가격의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 금액까지 합한 총액입니다. 하지만 이 둘을 구분하는 이유는 따로 있어요. 추정 가격은 국제입찰 대상 여부를 판단하거나 수의계약이나 적격심사 같은 계약 방법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반면 추정 금액은 그 사업이 계약심사 대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우리 크롬북 구매 사업은 추정 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이라 심사 대상인 거죠. 만약 추정 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이었다면 심사 대상이 아니라서 바로 계약을 진행했을 거예요. 그럼 계약의 시작부터 어떤 절차를 밟을지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네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 둘을 헷갈리면 안 되는 거죠.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예정 가격으로 돌아가서 예정 가격이 왜 중요하고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아봅시다. 예정 가격이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물론이죠. 예정 가격은 입찰이나 계약 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가격이에요. 이 기준이 없다면 업체가 부르는 대로 계약해서 예산을 낭비할 수도 있고 반대로 너무 낮게 잡아서 계약이 계속 유찰될 수도 있겠죠. 즉, 우리 기관 학교 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보호장치인 셈입니다. 아하. 그럼 그 중요한 예정 가격은 어떻게 정하는 건가요? 좋은 질문이에요. 법령에 정해진 우선순위가 있어요. 가장 우선하는 건 거래실내 가격이에요. 예정 가격은 다음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거래실내 가격은 시장에서 실제로 거래된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조달청에서 조사한 가격, 전문 가격조사기관이 공표한 가격, 우리 담당자가 직접 2개 이상 업체로부터 조사한 가격 등이 여기에 해당돼요. 원가 계산에 의한 가격은 신제품이거나 특수한 용역이라 시장에 거래된 가격이 없을 때 사용해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하나하나 계산하는 방식이죠. 표준 시장 단가는 주로 시설공사에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견적 가격은 이 세 가지 방법으로 가격을 정하기 어려울 때 감정 가격이나 유사한 거래 가격을 참고하거나 업체 견적 가격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결국 계약심사 부서는 우리가 이런 원칙에 따라 예정 가격을 잘 산출했는지 그 과정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공사, 물품, 용역 모든 분야에서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을 심사하나요? 핵심을 짚었네요. 단순히 총액만 보는 게 아니거든요. 발주부서가 원가 계산한 산출 금액이 적정한지 하나하나 뜯어봐요. 예를 들어 공사나 용역에서 표준품셈 같은 대가 산정 기준을 제대로 적용했는지, 그리고 4대 보험료 같은 각종 법정 경비 요율이 정확한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죠. 자, 그럼 실전으로 들어가 보죠. 크롬북 구매는 물품 계약이고 추정 금액 2천만 원 이상이니 심사 대상이 맞아요. 물품 구매 계약 심사를 요청할 때 4가지 서류는 필수입니다. 계약 심사 요청서, 산출 기초 조사서, 규격서 또는 설명서, 2개 업체 이상의 비교 견적서. 잠깐! 신입 주무관님, 그건 가장 흔한 실수예요. 품목별로 최저가를 조합하는 게 아니라 각 업체의 총합계 금액을 비교해서 가장 저렴한 총액을 제시한 업체를 선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산출 기초 조사서에는 바로 그 최저가 업체의 단가를 모두 기재하는 게 원칙이에요. 백 선생님, 저희 옆 학교는 도서관 가구를 맞춤 제작했다던데? 그것도 이런 식으로 견적 비교만 하면 되나요? 만들어진 걸 사는 거랑은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정확해요. 바로 물품 구매와 물품 제조의 차이죠.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물품 구매는 크롬북처럼 이미 만들어진 완제품, 즉 기성품을 사는 경우입니다. 가격은 견적서를 비교해 산출 기초 조사서로 간단히 작성할 수 있죠.
물품 제조는 도서관 책장처럼 우리 학교 실정에 맞게 새로 제작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에는 만드는 사람의 인건비, 즉 노무비가 포함돼요. 원칙적으로는 인건비가 들어가는 물품 제조는 재료비, 노무비 등을 계산한 원가 계산서를 제출해야 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행정실 직원이 가구 제작 원가를 직접 계산하기는 어렵고 업체에서도 서식을 제대로 맞춰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가구 같은 제조 물품이라도 가구당 단가로 견적서를 2군데 이상 받아서 물품 구매 방식처럼 산출 기초 조사서로 작성해서 심사를 요청하면 됩니다. 이게 훨씬 효율적인 방법이죠. 통학버스 용역은 한시적 특례 기준인 2억 원이 넘으니 심사 대상이 맞는데 이건 정말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인건비, 유류비, 보험료 기준이 다 다르잖아. 용역 심사가 조금 더 복잡하죠. 물품처럼 완성된 가격이 없어서 우리가 직접 원가 계산을 통해 적정 가격을 산출해야 하거든요. 통학버스를 예로 들어 핵심 항목을 짚어볼게요. 인건비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죠. 운전원은 외부 특수차 운전원, 승차도우미는 단순 노무 종사원 1급의 시중노임 단가를 기준으로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과거 기준을 그대로 쓰면 안 돼요. 유류비는 절대 감으로 정하면 안 됩니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 사이트에서 우리 지역 경기도의 주간 평균 경유 가격을 조회하고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정확히 적용해야 합니다. 각종 경비는 작년 자료를 그대로 쓰기 쉽지만 4대 보험료와 같은 각종 보험료는 반드시 계약이 이루어지는 해당 연도의 최신 요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와, 정말 근거가 명확해야 하는군요. 그럼 이 기준대로만 계산하면 금액이 딱 고정되나요? 아니요. 여기서 또 하나의 포인트가 있어요. 복리후생비나 상여금 같은 항목은 우리 학교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 상여금은 최대 400%까지 줄 수 있는데 원가 계산 총액이 예산을 초과할 것 같으면 300%나 200%로 조정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용역 원가 계산을 할 때도 실제 업체 2곳 이상에서 견적을 받아보고 우리가 계산한 금액이 시장 가격과 너무 동떨어지지 않았는지 비교해보는 게 좋습니다. 모든 계약이 심사 대상은 아닙니다. 다음 사업들은 계약 심사에서 제외되니 꼭 기억하세요. 조달청을 통한 구매, 즉 3자 단가 계약 물품, 수학여행, 현장체험학습, 방과 후 학교, 돌봄교실 용역, 학교 급식 식재료 및 돌봄 간식 구매. 주의하세요. 학교 장터를 통해 구매하는 물품은 계약 심사 제외 대상이 아니므로 기준 금액 이상이면 반드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계약 심사 이제 자신 있으신가요? 핵심만 다시 정리해 드립니다. 계약 심사란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예정 가격 결정 전 원가와 설계 등을 미리 점검하는 제도입니다. 물품 심사를 준비할 때 완제품은 총액 비교, 맞춤 제작은 단가 비교로 실무를 간소화하세요. 용역 심사를 준비할 때 명확한 근거로 원가 계산을 하고 최신 요율을 적용합니다. 예산에 맞게 조정 가능한 항목을 활용하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교육청 홈페이지 자료실에 계약 심사 업무 매뉴얼과 사례집을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이상으로 교행백과 이규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